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G7 회의가 있었죠. G7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 서방 세계가 뭉친 회의죠.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세계가 새로운 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유 서방 세계하고 중국, 러시아 중심의 예전에 사회주의권인데 최근에는 권위주의 국가 또는 전제주의 국가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양분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보 때문에 미국 중심의 자유 서방 세계에 많이 편입돼 있지만은 그동안 사실은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로서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가 큰 어려움을 불가피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입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서방 세계는 항상 일관되고 지속적인 일치된 단합을 해주지 못했죠.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프랑스는 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하고 접근해서 교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서방 자유 중심의 이런 서방권이 이 권위주의 중심의 이런 체제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서방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런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T25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T25, Transactional 25.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교역 중심의 25개국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구는 그동안에 보면은 일치되지 못했고 또 분열되는 경우도 많고 또 흔히 말하는 이탈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나는 자유 서구권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 러시아 그 연합에도 가지 않겠다. 흔히 말하는 비동맹 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동맹 국가는 주로 어떻게 구별하느냐?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루블을 사용하지 말라, 러시아하고 교역하지 말라, 여러 가지 제재를 했죠. 근데 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동맹 25, T25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40억 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 수로 따진다면은 러시아 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100개국이나 됩니다. 이 비동맹권은 양 진영과 교역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흔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 진영과 교역을 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또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모두 다 이 비동맹 T25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여기 속하느냐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25개 국가예요. 이들은 주로 서방권의 러시아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자유무역을 선호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비동맹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5개 국가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이란, 이라크, 멕시코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이코노미스트나 다른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서방권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T25 비동맹권은 특별한 구심점이 있고 어떤 이름으로 명명돼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T25라는 용어도 언론들이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명명을 한 거예요. 구심점이 약하고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브라질과 인도는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죠. 인도는 요즘 세계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죠.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민주국가인데 카타르는 왕국이죠. 사우디도 왕국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모두 다양하고 또 대부분 서구에 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교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거래를 추구하면서 이 러시아, 중국과도 지속적으로 교역을 하는데 그 목적은 자국의 이익, 실용주의적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인도와 브라질은 서방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 통화 루블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흔한 말로 배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나라들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또 서방권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T25의 특징을 한두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일단 규모가 큽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한 45%가 여기 들어 있고요. 세계 GDP의 18%, 10경 달러를 초과하는데 이것은 EU 전체 규모보다 큽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다 중동에 있잖아요. 가스, 금속 이렇게 규모가 크고 주요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두 번째는 T25는 모두 다 국가 발전, 그렇게 자국의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하는 것은 약간 주저주저하고 유보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서구권에서 추진되었던 보편적인 가치 추구, 예를 들자면은 인권을 중시한다, 자유를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은 정책적인 편견이 많았고 또 선진국 중심으로 어떤 때는 유선적이고 자기 중심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합해보면은 결론적으로 T25는 자국 중심의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고 실용주의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자국의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고 또 이슈에 따라서는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있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브라질은 뭐 평화 클럽을 주도하려고 하고 인도는 또 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G7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서도 또 중국과 러시아하고 교역하고 상당히 모호한 입장이죠. 자, 물론 이제 자유 서방권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교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워낙 크고 또 기술이 앞서 있고 또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죠.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방 자유세계하고 교역이나 관계를 멀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계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유서방권, 러시아,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권, 그리고 T25. 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은 한동안 안미 경중이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립을 벌리면서 우리하고 중국의 교역 관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도 중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무역 적자가 많잖아요. 무역 적자의 중요한 원인도 중국하고 교역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 비동맹권은 한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새로운 비동맹권은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돼서 비동맹이 생겼었는데 이때는 이 초강대국의 생활 방식, 이념, 철학 이런 걸 놓고 대립했었어요. 미국의 자유주의,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그런 이념을 놓고 대립했는데 지금 비동맹권의 이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동맹권은 예전의 냉전 체제에서는 경제적으로 상호 배타적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서방 체제에 속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역은 실용주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 비동맹권처럼 많은 나라들과 자유롭게 교역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 측면에서는 자유서방 체제를 도외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안보가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예술, 아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